지배와 수탈을 위한 공업화로 부두, 광산, 농업 노동자 등이 생겨났다. 일제의 식민 지배를 위한 토지 강탈 사업이었던 토지조사 사업 실시로 농토를 잃고 노동자가 된 민중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 착취에 대한 저항을 시작했다. 최초로 결성된 노동조합은 1898년 성진 본정의 부두 노동조합이었다. 이어 군산, 진남포, 평양, 개성 등에서 일제 식민지 수탈의 관문이었던 부두를 중심으로 부두노조가 잇따라 출현했다. 최초의 노동쟁이는 1898년에 시작한 목포항 부두 노동자들의 동맹파업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노동자들의 투쟁은 1919년 3.1운동에서도 빛을 발했다. 200여만 명의 시위군 중이 참가 7,500명이 넘는 민중들이 희생된 쾌방운동의 분수령이었다. 3.1운동 당시 노동자 수는 많지 않았으나 전차 노동자들의 20일간의 파업을 비롯하여 3.1운동이 일어난 해에만 84건의 파업을 벌였고 9,011명이 참여했다. 이처럼 노동조합 건설과 투쟁은 첫 출발부터 발전하였다. 1917년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와 이어진 3.1운동을 기회로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면서 노동자의 역할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1920년 4월 노동자들은 최초의 근대적 전국 규모 노동단체인 노동공제회를 창립했고 1923년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절 행사가 열렸다. 석유공장 일본인 감독의 조선인 노동자 구타 사건으로 시작된 원산 총파업은 일제강점기 노동운동사에서 큰 획을 그었다. 1929년 1월부터 시작된 80일간의 파업은 2천여 명의 공장 노동자만이 아니라 개별 노동자들까지 가세하여 원산 인구의 3분의 1이 참여하는 조선 최초의 지역동맹 파업이었다. 노동자들이 술과 담배를 끊어 매일 오전씩 파업기금을 모으고 규찰대를 조직해 일제 경찰과 깡패 조직에 맞섰다. 나라 안팎에서 광범한 지지와 연대를 보낼 만큼 원산 총파업은 세계 대공황기 일본 제국주의의 야수적 탄압에 맞선 세계사적 투쟁으로 기록되었다. 이후 일제의 집요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해마다 노동절 행사를 개최했고 해방 직후인 1946년에는 20만 명의 노동자가 운집하는 단결력을 과시했다. 마침내 맞이한 해방, 노동자 민중의 권력기관인 인민위원회를 만들고 노동자의 자주적인 전국적 단결체인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를 결성하였다. 16개 산별노조 21만 명의 조합원으로 시작한 전평은 1년 만에 57만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당시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이 전평으로 뭉치면서 해방전국 민중운동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조직이 되었다. 해방 후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정은 전평을 탄압하며 친일파에서 친미파로 돌아선 세력을 지원하며 노동자들을 탄압했다. 이러한 미군정의 탄압에 맞서 1946년 9월 총파업의 중심이었던 철도노조의 파업본부인 용산기관구가 경찰의 습격으로 점령당하고 철도노동자 1,700여 명을 비롯하여 파업 지도부가 검거되면서 투쟁은 노동자의 파업을 넘어 민중항쟁으로 확대되었다. 민중항쟁의 결정적 도화선은 10월 1일 대구에서 발생한 시위대를 향한 경찰의 발포였다. 노동자 민중의 분노는 폭발했고 항쟁은 한 달 내내 지속되었다. 이것이 역사에 기록된 10월 항쟁을 무자비한 폭력으로 진압한 미군정과 이승만을 앞세운 세력은 제주에서는 3월 10일 제주도민 4만 명이 참여하는 민관 총파업이 벌어져 탄압이면 항쟁이다라는 구호 아래 4.3 항쟁이 일어났으며 미군정이 지휘하는 토벌대에 의해 최소 3만 명 이상의 제주도민이 학살당했다. 한국전쟁 이후 민중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갔다. 미군정의 탄압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노동조합은 빨갱이로 몰리기 시작했다. 1958년 이승만 정권은 노동절 날짜를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총 창립일로 바꾸고 정경유착을 통해 기형적인 재벌 중심의 자본주의를 형성했다.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비참한 생활을 해야만 했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패를 규탄하여 학생과 시민, 노동자들이 골기했다. 노동계급은 가장 끝까지 끈질기게 싸웠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자 노동운동은 급속하게 퍼졌다. 새 노조 결성과 노조 민주화 투쟁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사무직 노동자인 은행원, 신문사, 노직원의 노조 결성이 두드러졌다. 박정희 정권은 반공을 국시로 노동자 민중의 사회변형 열망을 짓눌렀다. 집회 시위는 물론 언론, 출판의 자유도 박탈당했다. 국가 시책으로 사업장 반공 걸기대회가 개최되고 노동자들이 강제 동원되었다. 한 발 더 나아가 노동절의 이름마저 빼앗았다.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그들이 원했던 것은 부당한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순종적인 근로자였다. 박정희 정권 18년은 민주주의가 압살되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이 땅에 묻힌 암흑과 같은 시대였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몸을 불살라야 했다. 해방 이후 산별노조를 건설하고 투쟁했던 노동자들은 한 청년의 산화로부터 다시 처음에서 출발해야 했다. 열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소선 어머니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헌신과 투쟁으로 청계 피복노조가 결성되었다. 개발 독재의 그늘 아래서 노동자들은 동일방직노조, 원풍모방노조 등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끈질긴 투쟁을 이어갔다. 유신 말기 YH 여성노동자 200여 명이 일방적 폐업 공고에 맞서 신민당사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박정희 정권은 공권력을 투입해 무자비하게 농성을 진압했고 김경숙 동지가 의문의 죽임을 당했다. 여성노동자들의 신민당사 농성투쟁은 유신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1980년대 화려한 경제발전과 수출의 이면에는 군사독재와 가혹한 노동탄압이 있었다. 거의 초토화된 노동운동 역량은 3-4년 만에 더욱 강력하게 성장하여 1985년 구로 동맹 파업을 통해 노동자 계급은 정치 투쟁에 나서기 시작했다. 노동부 장관 퇴진, 노동 3권 보장 등 정치적 요구를 걸고 정권에 맞섰다. 같은 해 부평의 대우자동차에서는 해방 후 처음으로 대기업 노동자들의 파업이 벌어졌다. 총 8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된 대우자동차 파업으로 섬유산업이 중심이었던 노동운동은 대규모 중공업 분야로 확산되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본격적인 민주노조 운동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전국으로 확산되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역사적인 6월 민주항쟁으로 발전했다. 7월 울산 현대엔진 노동자들의 노조 건설과 파업 투쟁 이후 전국에서 수천 건의 파업 투쟁이 터져나왔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과 전근대적 노무관리에 찌들어 노예처럼 살아야 했던 노동자들의 분노와 서름, 인간답게 살고자 한 욕구가 폭발한 노동계급의 해방선언이었다. 공돌이 공순이로 불리는 노동자들이 드디어 스스로의 힘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본과 정권의 탄압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었다. 1987년 새로 건설된 노동조합은 어용노조를 철저히 거부하고 연대를 강화해 정권의 탄압에 맞섰다. 노동자들은 단위 사업장의 벽을 넘어 지역과 업종으로 단결해 나갔다.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한 민주노조 진영은 단결을 모색해 나간다. 이러한 투쟁 성과를 모아 93년 전국노동조합 대표자 회의 결성에 이어 생산직과 사무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을 망라하여 마침내 1995년 11월 11일 866개 노조 41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하여 민주노총이 창립했다. 민주노총은 1945년 전평의 역사를 계승했다. 민주노총 건설은 혹독한 탄압에 저항했던 70년대 민주노조 운동, 5.18 민중항쟁, 80년대 노조 건설 투쟁의 역사를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건립 이후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맞서 역사적인 9697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 12월 26일 새벽 6시 신한국당 국회의원 154명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파기하는 11개 법안을 단 6분 만에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즉각 전면적인 총파업을 선포했다. 산하 전 단위노조에서 즉각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금속, 대하, 자동차 등이 아침 8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12월 27일에는 4만여 명이 추가로 파업에 합류했다. 12월 28일 서울 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가세하여 모두 171개 노조 22만여 명이 파업 대우를 이루고 12월 29일은 부산 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합류한 데 이어 종교계, 학계, 변호사 등 각계각층 지지가 이어졌다. 9697 총파업 투쟁 과정에서 전체 3,422개 노조 388만 명이 파업 투쟁에 참여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법을 재개정하는 성과를 이룬 것은 하나의 전국 중앙조직인 민주노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한국 사회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비정규직과 실업자 양산을 몰고 왔다.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노동, 기업, 금융, 공공부문 등 전방위적으로 이어졌고 구조조정 칼날은 무섭게 몰아쳤다.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등이 노사정위원회라는 구조를 통해 도입되었다. 금융구조조정으로 주요 은행이 달러 자본의 헐값으로 팔리고 한국 경제는 금융종속, 자본종속의 나락으로 더욱 깊숙이 빠져들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포항제철, 한국통신, 한국전력 등 국민의 세금으로 키운 알짜배기 공기업의 민영화와 해외 매각을 추진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자 파업 현장에 폭력경찰이 동원돼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됐고, 이에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권 퇴진운동으로 맞섰다. 이러한 정부, 자본의 새로운 기업 전략 도입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많은 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했다. 2003년 손배 가압류로 인한 배다로 열사의 분신과 김주익 열사의 죽음은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노동 탄압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해 10월 전국 비정규 대회 집회장에서 근로복지공단 비정규 노동자였던 이용성 열사는 비정규 철폐를 외치며 분신했다. 수많은 열사들이 신자유주의 광풍을 온몸으로 막아섰다.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손배 가압류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유력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주익 회장이 129일 만에 크레인에서 결국 목을 맸죠. 목을 매고, 근데도 사측에서는 전혀 태도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3주가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김주익 회장의 시신을 크레인에서 내려오지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조합원들이 크레인 위에 드라이 아이스를 싣고 올라가서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올라가서 또 갈아넣고 이거를 했었죠, 계속. 비정규 노동자 투쟁은 단위 사업장의 벽을 넘어 배급적 연대, 사회적 연대 투쟁으로 강화되었다. 금속 불법 파견 반대 투쟁, 화물 연대 투쟁, 건설기계와 플랜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투쟁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예고하였다. 한미 FTA 저지 민중 총궐기,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투쟁으로 일떠섰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저는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양회동입니다.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건설 현장에 맞는 법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걸 계속 그 서명운동. 회동이 형도 그랬거든요. 건설노조를 한 게 살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건설노조가 있어서 제일 좋았던 거는 본인이 가족들과 같이 지낼 수가 있고 저녁에 퇴근해서 아이들과 같이 저녁을 먹을 수 있어서, 그래서 건설노조가 참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비노조로 8년 현장을 겪다가 노동조합으로 3년 현장을 겪었는데, 그로 인해서 변화된 저의 삶과 제 주변의 저희 팀원들의 삶, 전체적인 현장의 삶이 바뀌죠. 일단 비조합원으로 들어가면 목소리 자체를 낼 수가 없어요. 현장에 발만 잘못 디뎌도 떨어지면 바로 추락으로 이어지는 곳인데도 그곳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또한 화장실 여건, 샤워실은 기본이고, 근데 그런 거를 요구를 하면 바로 저의 생계와 직계를 내다 보니까 모든 노동자들이 다 똑같을 겁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노동조합으로 조끼를 입고 조합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어떤 목소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영업을 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고객님들이 만약에 렌탈료를 안 나게 되면 그것도 이제 평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자들한테는. 그럼 저희가 내 돈으로 대신 렌탈료도 내준다던가, 그런 것들이 부당한 일들이 많았었어요. 예전에 1기 때 저희가 파업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고객님과의 약속은 정말 어기면 안 된다고 그동안 막 수도 없이 교육받아 왔고, 처음에 무서웠죠. 공동으로 이렇게 저희가 글을 만들었어요. 고객님한테 호소하는 글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니까 아유 안 되겠네, 그러면 코디님 응원해 줄 테니까 다 마무리하고 오라고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거의 많았어요. 그게 회사에서는 가장 무서워할 것 같아요. 고객님들은 내 편이에요, 회사 편이 아니고. 사측만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겠다고 해서 2018년도에 이제 한국공항공사가 자회사로 지금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엔가 식대가 없어졌어요. 그때 아마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이제 모회사 여기 공항공사에서 기본급을 올리려고 식대를 산입을 시켜가지고 이제 식대가 없어졌거든요.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섭권도 없고 소수 노조인데 이제 저희들이 밖에서 안팎으로 막 싸우면서 투쟁을 해가지고 식대 얻은 게 아마 그게 조금. 이제는 죽지 않고 일하고 힘든 일 하면서 천대받지 않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현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제발 노조 탄압 중단시켜 주세요. 2,000명이 넘게 기소가 되고 37명이 구속이 됐었어요. 정부에서는 특진을 걸어놓고 성과 경쟁을 시키면서 경찰에게 굉장히 이제 수사를 요구를 했고, 현장에서는 더 심한 게 현장 소장들한테 각 부처마다 자료를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하고, 경찰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한나절을 버티고 정보를 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랬대요. 현장에서나 언론 쪽으로 봤을 때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한 어떤 압수수색이나 기소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좀 진행된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전환되기 전에 한 3년 전에 이렇게 노동조합을 이제 만들려고 했었는데 발각이 되면서 주동자 한 5명 정도가 이제 고용 승계를 못했죠. 그리고 또 이제 자회사로 전환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공항공사하고 또 이제 자회사하고 현장 관리인들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단체로 이렇게 노조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 간부들 같은 경우는 다 승진되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민주노총 같은 경우 소수노조이다 보니까 다 배제를 시키고 탈퇴서를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 뭐 한 7, 8장씩 책상에 있고 막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보다 나은 좀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계속 좀 이제 힘든 거죠. 갈수록 힘든 거죠. 지회장 맡고서 결의하고 한번 뉴스에 나왔는데 노동자분이 고공적인가 이렇게 탔는데 경찰이 이렇게 봉으로 막 때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그 때리는 장면이 그분이 맞는 것보다 내 머리를 맞는 그런 느낌이었어서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막 그런 거 보면서 그런 걸로 해서 좀 우리를 좀 주눅드는 거는 막 손배 때리고 막 이런 거는 진짜 그게 사람을 죽이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분신을 하게 된 건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 방해 및 공갈리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가 않네요. 타협과 동시에 노동조합원들은 현장에서 거의 퇴출다시피 나왔고요. 일단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조차가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정말 퇴행됐죠. 50년 전으로 퇴행됐다고도 볼 수 있을 만큼 안전시설부터 모든 시설들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고, 어떤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정말 이 윤석열 탄압이 가지고 온 노동자들의 정말 참혹한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서 내용을 보면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양해동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소개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장한 일을 한다, 꼭 필요한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신념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회동이 형 분신 이후에 지금까지도 현장에 복귀를 저는 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미안한 마음, 곧 일주기인데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회동이 앞에 다시 찾아뵐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최근에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노동자들의 힘은 단결이겠죠, 단결. 정부에 대항할 최대 조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단결이죠. 무조건 노동자의 큰 힘은 단결입니다.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열, 그렇게 마음 모아서 그냥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그게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정방향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조직된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직된 이 대오들이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투쟁으로 반드시 쟁취합시다. 투쟁!